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 이 술이라는 주제를 사실 오래전부터 담아왔습니다. 또 펼칠 의견이 많아서 다듬어서 좀 내보내고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묵혀도 왔는데 솔직히 오늘 에피소드에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도 바뀌고 깨닫는 부분이 또 생기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저의 견해 플러스 경험을 토대로 이 술에 대한 저의 생각, 여러 카테고리에 나눠서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술하면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회식, 왜 한국인들은 소주를 이렇게 마실까? 술, 담배 중 뭐가 더 해로울까? 술이 주는 장점이란 게 있을까? 술버릇은 어떻게 고칠까? 등등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토픽들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20살 되자마자 음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어요. 기억나는 일화 중 하나가 이제 20살 딱 됐을 때, 20살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절친이랑 그 친구의 집에서 처음으로 술을 접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친구랑 이제 소주 한두 병을 사서 집에 왔죠. 와서 그 친구 방에서 이제 상을 펼쳐놓고 음식과 소주를 곁들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법적으로 성인이 됐으니까 도대체 이 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무슨 맛인지 이제 우리도 어른이니까 경험을 해보자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 삼아 가졌던 자리예요. 뭘 모르니까 술에 대해서. 그래서 딱 친구와 한 잔을 들이켰는데 맛 없죠. 맛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그때는 처음이니까 이런 게 술이구나, 이게 어른의 맛인가 하면서 좀 이렇게 술을 이해해보려는 그런 시도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량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마실 수 있는지. 또 집이다 보니까 뭐 딱히 걱정할 게 없죠. 정확히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첫 경험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술이 안 받는 몸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난 거죠. 알스는 아니구나 내가.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밖에서 항상 술을 곁들이게 됐죠. 또 그럴 나이잖아요, 20대 초반. 그래서 일단 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술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죠. 없었을 뿐더러 친구들과 노는 그 시간에 술이 없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은 정말 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불안감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밖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음주를 하고 돌아다니는 건 상상을 못하겠다고, 불안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의 입장에서 그때 생각하면 아찔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젊음에서 오는 패기도 있었고 이 시기가 다시 안 오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나 노는 것도 때가 있다고. 또 나이에서 오는 체력도 무시 못하죠. 특히 밤새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숙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틀 연속 노는 게 가능한 날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책임할 정도로 항상 나갈 때마다 과음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항상 술이 있어야 된다고 여겼던 이유 중 첫 번째는 저의 성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알코올에 힘이 없으면 텐션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딜레마였어요. 저는 좀 얌전하고 말이 없고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평소에는. 제 얘기도 별로 안 하려고 하고, 특히 뭐 불편한 사람들과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친한 사람들과는 아니지만 또 남들과 얘기할 때는 듣는 걸 좀 더 선호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또 옛날 학교 생기부,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생기부, 얘 단골 멘트가 조용하다, 얌전하다 이런 것들이 위주였어요. 그 성향은 안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이 이제 이런 노는 것과 부딪히다 보니까 재밌게 놀고 싶은 욕구는 강하고, 그러기 위해선 저의 이 보통 텐션으로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술로 알딸딸함을 채운 다음에 내가 아닌 상태로 임해야 항상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렇게 여겼어요. 제가 재밌는 상황과 재미없는 상황에 있을 때의 표정 변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친구와 이제 술 한잔을 기울이려고 라운지에 갔습니다. 음악도 나오고 하는 그런. 그날은 제가 재미가 없었나 봐요. 시종일관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뭐 화나는 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재미없으면 그게 이제 표정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거든요.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 거 좀 커버하면서
그런 모습을 감추면서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원튼 원치 않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야, 너 표정 지존이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정 장난 아니다, 너 지금. 술 좀 마셔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딱 누가 봐도 얼굴에 집에 가고 싶다. 그게 쓰여져 있었던 거죠. 솔직히 그러면 집에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말이 안 됐어요. 이 시간에 집을 간다? 말도 안 돼. 집에 들어가기 싫고 여긴 계속 있고 싶고 근데 표정은 구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서 텐션을 억지로라도 높이려던 노력이 기울여졌던 순간이 많습니다. 20대 중반, 미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술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외로움이라는 걸 좀 강하게 느꼈었던 때라 억지로라도 나갈 일을 만들었어요. 혼자 나가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제 불안감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어학원에 있다 보면 파티를 많이 다니게 되니까 매주 음주를 하게 되었죠. 제가 첫 파티에 갔던 날이 떠올라요. 산타바바라에서. 참고로 거기는 뭐 우리나라 같이 포차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파티에 가려면 리큐어 스토어에서 술을 사갖고 마신 다음에 가야 합니다. 보통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웜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뭐 펍밖에 없는데 맥주는 안 마시죠. 저도 맥주 안 좋아하고. 굉장히 소소한 재미였어요. 그렇게 리큐어 스토어에서 매번 가기 전에 애들과 양주 미니어처를 사서 들이킨 다음에 파티에 가곤 했습니다. 제가 첫 파티에서 크게 실수를 했던 게 살짝 과음을 했어요. 문제는 귀가인 거죠. 거기 완전 시골이라 우버도 안 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할 때 걸어서 갑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정말 내일이 없을 것처럼 다들 그렇게 마시면서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기는 다 사람들이 적당히 술을 마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때 이제 UCSB, 산타바바라 대학생들도 많았는데 다들 재밌게 놀아요. 일단은 외국인들 자체가 텐션이 높으니까 굳이 이렇게 술을 많이 들이키지 않아도 다 잘 놀더라고요. 재밌게.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알아서 다들 걸어서 잘 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들 좀 책임감 있게 음주를 하는 모습에 좀 놀랐고 두 번째는 그런 텐션에 부러웠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다들 흥이 많을까? 나는 한 바트를 들이켜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텐션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또 부러웠죠. 그래서 제가 첫 파티 때는 경각심을 좀 잃고 과음을 하는 바람에 제 친구 그룹 중에서 저만 좀 취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취한 모습을 이렇게 캐치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걸어서 제 방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행히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제 걸어서 갔는데 그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걸어서 20분 이상입니다. 파티하는 곳과 기숙사의 거리가. 그래도 제 친구 3명이 기숙사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 동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눕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방을 나가더라고요. 뭐 친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때 그 첫 경험을 이후로는 제가 술을 많이 조절했습니다. 일단 귀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걸어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 20대 중반을 지나서 이제 20대 후반. 20대 후반 지금. 아마 23년부터 제가 급격하게 이제 밖에 나가는 외출 빈도를 줄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줄여졌습니다. 그냥 저는 이게 나이를 먹음에 따라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노는 거에 대한 미련이 없고 전혀. 집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고 또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서 책임감도 생겼고 일단 주말에 항상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더더욱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불안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술을 아직까지 마시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져요. 옛날에는 그런 약속이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마셔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그런 레파토리를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렇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술이 들어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일단 본인을 갖가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귀가 걱정, 이불킥, 말실수, 괜히 사람이 좀 센치해지고 감정적이게 되고 신체 건강에 악영향, 돈 낭비 등등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겠지만
이제 이 시기는 30대로 진입할 이 시기는 뭐 새로운 인연, 새로운 우정보다는 이미 세워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정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그냥 유지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럴 시기는 아닌 거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미 친구 관계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죠. 이제 이거를 계속 남은 여생까지 끌고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외출에 대한 열망감, 그런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퇴장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을 얘기하다 보니까 회식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고유하면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문화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회식이란 단체 회식을 의미해요. 뭐,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동료들끼리 저녁 겸 한 잔씩 곁들이는 그런 것보다는 단체 회식. 참여하기 싫어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회식을 의미를 하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죠. 강제성도 줄어들고,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곳이 꽤 있을 거예요.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의 겸상, 교류가 반가울 리가 없죠. 간혹 이런 회식을 침묵의 상징으로 여길 가능성도 많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일단 회사에서는 직책이 있고 서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본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술까지 기울인다. 물론 이것도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겠지만, 밑장 깔고 원샷 안 하고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한 그런 강제성, 강요성이 아직은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식을 마냥 반갑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 변화를 거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동시에 원샷을 하던 안 하던, 밑잔을 깔던 깔지 않던, 그런 걸 좀 신경 쓰지 않고 각자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그리고 짧게 2시간 내로 끝내고, 더 짧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딱 깔끔하게 헤어지는, 굳이 한다면 회식을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굳이 모일 거라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점심 회식도 있죠. 편하잖아요. 퇴근 후 휴식 시간에 영향받지 않고 차라리 점심으로 하면 좀 더 편하죠. 뭐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기대는 아직 안 하지만, 그래도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은 아직 많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왜 소주를 마실까? 어쩌다 소주가 메인이 되었을까? 이것저것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안주 문화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안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서양에는 안주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술자리 생각하면 무엇을 먹을지, 안주가 뭔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안주를 위해 술을 곁들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주가 항상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주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 술은 결국은 소주가 되는 거예요. 한식의 와인, 상상이 가시나요? 안 되죠. 궁합이 안 맞죠. 곱창의 와인, 곱창의 소주,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소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이런 음식들, 안주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울리는 건 소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주가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저렴하죠. 저렴한 게 한몫합니다. 근데 또 요즘은 가격이 많이 인상돼서 한 6,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저렴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제 밖에서 파는, 뭐 편의점, 마트에서 파는 소주는 비교도 안 되게 싸니까 다른 술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죠. 이번엔 술에 대한 저의 철칙, 가치관 등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혼술. 시도는 꽤 해봤어요. 정말로. 왜 시도해봤냐? 간지나서. 굉장히 어른스럽잖아요. 집에서 위스키 한 잔, 와인 한 잔 기울인다?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생각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항상 퇴근 후에 뭐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는다던가, 어떤 친구는 이제 엑스레이티드 아시나요, 여러분? 핑크색 술. 그 X 작은 용량을 이제 마트 갈 때마다 사 놓은 다음에 얼음에 넣어서 한 잔 한 잔씩 이렇게 홀짝홀짝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소소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호기심이 생겼죠.
그럼에도 제가 좀 계속 미뤄왔던 건 첫 번째. 저는 술은 항상 같이 마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같이. 혼자 마시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한마디로 무슨 재미야?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청승맞지 않나?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술은 다 같이 이렇게 재밌게 대화도 하면서 같이 마셔야 재밌지 혼자 무슨 재미로 먹나.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그래도 제가 시도를 해봤던 시기가 이제 코로나 때 다들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카페, 홈바, 홈칵테일 그런 열풍이 좀 있었어요. 유튜브 영상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트렌드에 이끌려서 제가 아마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홈바 영상. 또 제가 술은 안 마셔도 술 모으는 건 좋아해가지고 예쁜 밭들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홈바를 항상 집 코너 한 구석에 꾸며놨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져요. 안 꺼내 마셔도. 그래서 그때 이제 술 구매를 좀 많이 했죠. 직구도 해봤고 또 밖에서 못 만나니까 친구들이 집에 초대하는 날이 많아서 술을 항상 구비를 해놨어요. 보통 위스키 위주로 보드카, 데킬라 등등.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홈칵테일 레시피도 찾아보고 혼자 만들어보고 깨작깨작 거리면서 시도는 해봤어요. 아 근데 한두 번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만드는 것도 너무 일이고 일단 제가 만든 건 다 맛이 없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미도 없고 혼자 이러고 있는 게 내가 좀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몇 번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나랑 맞지 않는 내가 지속할 수 없는 취미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철칙. 힘들 때 술 안 마시기. 우리가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고민이 많을 때 밤에 술 한잔 기울이려고 하죠. 술은 그 어느 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 어느 것도. 정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잠깐 잊어볼까? 잠이 안 오는데 한 잔 기울일까? 악순환만 초래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감정이 북받칩니다.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는 과거의 일들까지 다 싸잡아 떠올리게 돼요.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일 왜 나에게 닥쳤을까? 자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만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고서 잠들었다 깨도 그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원점이에요. 우리가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조언하죠. 일단 한숨 자라고. 참고로 술은 수면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잠이 잘 와서 한 잔씩 마신다? 알코올 의존성을 더욱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힘들 때는 잠을 자던가 책을 읽던가 그냥 멍을 때리든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던가 환기시킬 만한 다른 활동을 하되 술은 삼가야 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제가 오늘 언급을 하는 건데 몇 년 전에 5, 6년 전인가 되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래서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시간이 웬만한 건 다 해결을 해줍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큰 문제,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렇게 이렇게 내가 얼마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거 아니게 여기게 돼요. 그 순간은 별거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가 예전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날 그런 것들을 좀 잊어보려고 제가 일부러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은 잡았으니까 나가는 건데 평소처럼 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나갔는데 일단 술을 좀 기울이면서 텐션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힘들 때는 술을 마셔도 그렇게 취하지가 않더라고요. 취하는 레벨에 한계가 있다랄까? 술을 마셔도 그 걱정들,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마음 한구석에 그게 남아있고 또 거기다 신나지도 않고 그냥 애써 웃으면서 재밌는 척, 신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알코올과 이 제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충돌을 하면서 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친구와 싸웠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굉장히 말로 크게 싸우고 각자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회했어요, 그날. 굉장히 갔다 와서 괜히 나갔다. 뭐 좋을 게 있다고 내가 나갔나.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 또 친구와 쓸데없이 싸우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풀었어요, 친구와 전화로. 저랑 이 친구는 그렇게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쓸데없는 싸움이에요. 괜히 술김에 나오는 불필요한 감정,
그냥 그런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싸운 전적이 있어서 이 친구랑은 항상 이렇게 가볍게 풉니다, 전화로. 그리고 또 서로 기억도 못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래서 그날의 경험을 토대로 느낀 건 사람이 절대 힘들 때 술 마시면 안 되겠다. 힘들 때 그냥 집에 있자. 집에서 해결해. 나가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괜히 술 먹고 돌아와서 감정에 북받쳐서 운 경험.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내가 대체 왜 울었는지, 뭐 때문에 운 건지, 울 거리도 아니었는데 운 것 같은. 그게 참 무서워요. 그 순간의 감정 약간 겨냥시키는 그런 알코올의 힘.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게 이제 힘들 때 술 마시는 거. 그럼 술이 주는 장점이란 게 있을까? 보통 술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밖에 나올 게 없지만 그래도 장점이란 게 있지 않을까? 떠올려 봤어요. 굳이 꼽는다면 좀 사람을 소셜적으로 만든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면 긴장도 풀리고 기분도 업되고 보통 또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항상 술자리를 기울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좀 알아가는 단계에 항상 이제 술이 끼게 되죠. 술김에 사람이 좀 더 솔직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좀 더 긴장이 완화되고 그러면서 각자 본인에 대해 이렇게 털어놓게 되고 그런 일종의 수단? 인간관계를 맺는, 인간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하는 수단으로 술이 여겨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술김에 나오는 그런 텐션, 그건 결국 내가 아니잖아요. 나의 평소 텐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뭐 하고 싶은 말, 꼭 꺼내야 하는 말, 그런 어려운 말들을 꼭 술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술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옛날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좀 술을 마셔야 뭐든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재미를 위해서 술의 힘을 빌렸던 것과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성과 좀 깊은 얘기, 아니면 좀 꺼내야 하는 얘기, 아니면 좀 관계를 이제 좀 정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닥쳐서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맹정신으로는 용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그런 말을 할 때, 또 데이트를 하고 그럴 때 항상 술을 마셨어요. 마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임한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존입니다. 어려울 수 있죠. 사람이 꺼내기 힘든 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우리가 술 없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중요성을 깨달은 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안 하고도 즐길 수 있는, 안 하고도 상대방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술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손을 떼고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도 술을 떼놓을 수가 없죠. 항상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죠. 주량은 어떻게 돼? 이거는 정말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쪽을 더 선호하는지. 이전까지는 저도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술자리 나가고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입에도 못 대는 사람보다는 좀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또 사람이 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뭐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 등등 그런 걸 꺼낼 때 이제 술 한 잔씩 기울이면서 하면 좀 더 편해지고 어쨌든 나보다 잘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했죠. 상대방도 그러길. 나보다 술을 잘 마시길.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예전에는 상상이 안 갔어요. 데이트의 끝을 술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 놀러 가도 뭐 카페를 가건 전시회를 가건 등등 항상 낮에 만나서 이렇게 놀다가 끝 마무리는 술로 해야 된다. 무슨 루틴 같았죠.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은 습관 같았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런 형태가, 그런 형태의 데이트가. 근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일단 술을 못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에서 해방이 됩니다. 상대방을 걱정시킬 만한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들죠.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휘말릴 일이 없어집니다. 걱정할 게 줄어든다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자나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하고 한 사람이 못하면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술자리를 많이 가질 테고 그 자리에 항상 내가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술로 인해 생기는 연락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진짜 그런 거에서 해방되니까 좋죠. 술을 못 마시면. 가장 이상적인 건 둘 다 술을 뭐 싫어하거나 안 마시는 게 최고죠. 서로 맞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액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술 마시는 건 액티비티를 할 수 없죠.
이제 그런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좀 생산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인도어, 실내에서만 술을 마시는 그런 형태로 데이트를 해왔다면 그런 시간에 다른 활동으로 메꿀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안 마시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그 좀 무게, 실체가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도 좋아하고 상대방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왔다. 그러면 좀 그 중요성,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술을 멀리하는 사람과 만남이 이어오다 보면 상대방도 당연히 거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 같아요. 바뀌게 되는 거죠. 맞춰가게 되고. 사실 오늘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싶어서 술과 관련된 잠깐 얘기를 꺼내볼까 해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은 본인도 힘들고 끊어내기 힘들지만 또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와닿겠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뭐랄까, 딱 정확한 솔루션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술과 담배 중 뭐가 해롭냐? 누가 묻는다면 둘 다 해롭지만, 둘 다 백해무익하지만 술이 좀 더 사람을 빨리 병들게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담배보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는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 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분이 출연한 영화인데 아마 이 영화로 상을 받았을 거예요. 또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90년대 영화인데 제가 한 2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집에서.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 여운이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강하게 남아서 오늘 꼭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그린 영화예요. 저는 영화를 잘 안 봅니다. 1년에 한두 편 볼까 말까인데 굳이 본다 해도 장르가 좀 더 특정화돼 있어요. 현실적인 영화, 판타지 그런 거 안 좋아하고요. 스릴러, 공포 그런 거 안 좋아하고요. 현실적인 내용을 좋아해요. 그리고 좀 깨달음을 주는 영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 영화가 참 여운이 남았던 이유 중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시간순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결말도 충분히 예상할 만한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욱더 제 뇌리에 강하게 박혔던 것 같아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제가 스포를 해야 되니까 보실 분들은,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뭐 한 1분, 2분 정도 스킵을 해주셔도 좋고요. 극중 벤의 역으로 출연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여기서는 LA에서 활동하던 영화 작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영화사에서 실직을 하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가족과도 이제 헤어진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 영화에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아내와 자식까지 있었는데 이제 둘 다 떠난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퇴직한 후에 이제 그 퇴직금을 받고 환락의 도시 베가스로 향합니다. 가는 장면이 그래요. 술을 마시면서 갑니다.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찌들어진 상태에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끝을 맞이하려고 가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극중 밤거리 여자 생활을 하고 있는 세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둘이 우연치 않게 처음에 마주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벤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그 접근을 한다는 게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둘은 서로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연민과 정,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서로의 그 처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가까워지다가 둘이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동거에 조건이 있어요. 일단 이 여자는 더 이상 그 밤거리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일을 그만둔다는 것, 그 대신 본인에게, 이 니콜라스에게 술 마시지 말라, 알코올 중독 치료 받아라, 이런 잔소리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둘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 생활로 돈벌이를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라는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벤을 걱정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길, 고치길 바랍니다. 결국 사랑하니까 서로 잔소리하게 되고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해요. 벤은 항상 술에 찌들어 있으니까 감정도 격해지고 언행도 격해지고, 그러면서 둘이 충돌이 잦고 싸움도 자주 하고, 괜히 이제 또 세라를 밀어내려고 다른 여자를 집에 불러들이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이제 둘이 헤어지게 돼요.
같이 살던 집에 벤은 나가버리고 세라는 다시 혼자 남고, 그러면서 세라는 다시 어쩔 수 없이 그 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연락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갔는데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다가 벤을 떠나보내게 돼요. 참 일관된 부분 중 하나가 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생각이 없다는 것.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그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갑자기 극적으로 여자의 도움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되고 벗어나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좀 현실감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누구 한 명에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소재를 정말 누구라도 예상 가능하게끔 벤이 끝을 맞이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해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명대사 또 꽤 나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배경도 베가스라 정말 고독과 씁쓸의 정점을 보여주는 영화라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법. 술자리. 숙취를 줄이는 법이 있을까? 뭐 사람이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싫다 해도.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 영향받는 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술은 비쌀수록 좋을까? 비쌀수록 좀 덜 해로울까? 저의 경험, 저의 몸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비싼 술일수록 다음날 숙취의 고통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덜 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이제 회식 때 직원 한 분이 위스키를 가져오셔서 위스키를 메인으로 이제 회식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느끼는 게 확실히 두통은 없었습니다. 그날 뭐 숙취 해소제 그런 것도 안 먹었고 안주도 많이 안 먹었어요. 또 제가 위가 작아서 하나만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안주만 먹을 거면 안주만 먹던가 술 먹을 거면 술만 먹던가. 좋지 않은 형태긴 한데 어쨌든 확실히 다음날 두통은 없었어요. 위스키로 마셨을 때. 근데 또 문제는 제가 속이 안 받더라고요. 이 경험이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LA에서 어떤 친구 집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그 호스트 분이 재패니즈 위스키, 일본 위스키 중에 히비키?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분이 굉장히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히비키가 진짜 맛있다고. 자기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파티에서 히비키 위스키를 마셨죠. 그 다음날 정말 속이 뒤집혀서. 근데 또 그럴만도 해요. 위스키 탓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날 다른 술도 섞어 먹었고 안주보다는 술을 더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두통은 없는데 속이 뒤집혀서 정말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두통은 없는데 저는 또 속이 안 받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좋다 안 좋다, 더 낫다 안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개마다 다르니까 일단 두통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소주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은 안주입니다. 안주를 좀 두둑히 위에 이제 보호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안주를 곁들이라고 해요. 뭐 안주도 안주 나름이겠지만 기름진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속이 편한 그런 게 좋겠죠. 탕이나 계란 등등 좀 위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그런 것들로 이제 보호막을 좀 쳐줘야 술에 덜 취한다. 그리고 술이 더디게 흡수된다고 하더라고요. 숙취 해소제도 저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먹은 날이 더 낫긴 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은 숙취 해소제는 꼭 챙겨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인에게 맞는 해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와 서양 사람과의 신체는 다릅니다. 체질이 달라요. 제가 사실 오늘 에피소드 만들기 전에 이제 미국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의 티피컬한 해장 음식이 뭐냐? 행오버 푸드가 뭐냐? 물어봤더니 피자인 소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야, 미국인은 미국인이구나 정말. 피자로 해장을 한다. 저도 해봤습니다. 땡기는 날이 있었던 날은 피자로 해봤어요. 근데 절대 이제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자가 저한테는. 웬만한 한국인들에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래서 달라요.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은 아무래도 한국인에게 좀 맞는 해장을 해야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콩나물국, 계란도 숙취해소에 좋다고 해요.
좀 순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속을 달래는 것, 꿀물 등등 본인에게 맞는 해장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게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일단은 안 마시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그런 자리에 안 나가는 것, 안 마시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안 마시는 게 제일 낫겠죠.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각자마다 다를 테니까 공유해주시고 싶은 느낀 점 등이 있으신 분들은 리뷰나 팟캐스트 DM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두가 책임감 있게 적절한 음주를 즐기는 그런 문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1급 발암물질을 합니다. 좋은 게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또 배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그리고 또 건강한 음주 문화를 갖추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술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는 피해야죠. 그쵸? 오늘 하루도 저의 얘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름휴가 어디든 놀러 가신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전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